박수중 만행은 유신 독재자의 후예로서의 본색과 극악한 인권 교살자로서의 박근혜 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네, K드라마 송년 특집입니다. 북한 격변 시나리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장광일, 네, 3스타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 자,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빨리 가죠. 북한 격변 시나리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막 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막 줄 소환되고 있는데 본인이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장진성 대표? 북한은 소환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서 데려가지. 네. 숙청을 한다 하고 대놓고 데려가지는 않거든요. 아, 뭐 멍청하지 않으면 나 같으면 감 딱 잡죠. 뉴스도 보고 그러는데, 그죠? 네,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그 정도 확신하는 감을 잡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네. 이미 조용히 데려갔고, 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환이 지금 줄을 잇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네스코 부대표 홍영, 그죠? 박광철 주 스웨덴 대사, 장성택 조카 가족, 이거 다 지금 줄 소환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좀 죽으러 간다는 거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벌써 장용철과 전용진이는 지난 12월 5일인가요? 그때 네. 소환이 됐고, 이제 아주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소환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북한 외교관들 다 심적인 동요는 나름대로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결국은 장성택이를 처형을 하고, 다시 말하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나기를 찍고, 특히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웠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장성택이의 그림자 지우기, 다시 말하면 앞으로 후환을 없애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외교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 당 행정부 출신이라든지 장성택과 직접 관련이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조용히, 과거에 공개적으로 처형했던 그 방식과는 좀 달리 조용히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역시 지금 홍영 유네스코 부대표가 들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 마치 자진 입국하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을 했단 말이죠. 네. 다시 말하면 호위원들은 숨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숙청의 일환이 아닌 것 같이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아마 북한의 속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장님 같으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홍영 입장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튀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이 있거나 도망갔겠죠. 예. 가족이 있거나 엄청난 기득권 또 엄청난 어떤 인질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 평양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야죠. 아. 네. 아마 그런 계산들을 다 했을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청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이미 아마 다 손 봤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인권 문제 차원에서 국제사회 비판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용조용하게 숙청 작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관용이 좀 베풀어질 것 같습니다. 장성택 일당을 너무 많이 이렇게 책정을 해서 무대기로 숙청을 하게 되면 민심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일당의 범주를 정하는 데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망명된 사람들이 지금 이미 우리 쪽에도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 와 있는지 자체는 아마 확인이 되지 않았겠죠. 네, 한두 명은 이미 확인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 고위 인사들, 특히 부부장급이라든지 이런 인사가 망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도 확인해 줄 수 없는 거고, 또 우리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런 망명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북한으로 불려 들려가는 외교관을 제외한 현지 주재 상사원이라든지 비교적 통제나 감시에서 약간 자유로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망명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 당연히 망명할 사람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즉 내부 쿠데타라기보다는 김정은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고용한 북한 외교관이 몇 번 나와서 그걸 강조했는데요. 그 총성이라는 것은 언젠지 모르지만 조만간 일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의 근거들을 대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글쎄요. 뭐 그런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북한 상황을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은 실제 어떤 쿠데타라 또는 정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와중에서 총격도 일어나고 뭐 하지 지금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수습 단계로 지금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떤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사고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은 실제 조직적인 쿠데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어렵게 되어 있다. 12.6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는 있죠. 경변이나 쿠데타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쿠데타가 쉽게 일어날 수 그러니까 있는 쿠데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가능성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장 장관님 말씀이 맞다고 봐야죠. 그리고 체제 급변, 체제 붕괴, 국가 붕괴, 정권 붕괴 이런 사태까지 일어날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사망 시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쿠데타나 정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 내부에 네. 이제 내부에 한 사람이 예, 왜냐면 정변이나 쿠데타가 되려면 많이 조직화되고 여러 말이 셀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 한 사람이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균형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최고 집권자와 그 주변 세력 간의 균형, 그리고 또 주변 세력 중에는 군과 민의 균형, 민 안에는요 원로 그룹과 신진 그룹이 있습니다. 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그룹과 신진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격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고영환 연구위원께서 총선 가능성을 얘기한 것 같고, 네. 그럴 가능성은 있다. 네, 그분은 쿠데타를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장성택 숙청 처형 이후에 숙청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숙청도 어느 정도 권력 중심이 깊을 때, 권력 자신감이 있을 때 이거 숙청 범위도 넓어지는 것인데, 김정일 때는 야 저건 누구 어떻게 해? 이 한마디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리용호가 숙청했을 때 김정일 정권 때 총참모장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숙청이 되게 되면 그 밑으로 와로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리용호 종점 딱 이 위에만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권력 자신감이 그렇게 김정일 때보다는 많지 않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겠죠. 하니까 한 3, 4년 두고. 예, 하니까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그렇죠. 시간을 더 가지고. 왜냐하면 김정일이처럼 누굴 숙청해라 하고 지시 감히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지위가 어느 정도 그런 절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사상투쟁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좀 시간을 두고. 평양에서 하여튼 총성이 소송이 울릴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까? 글쎄요, 희망사항인데 저도 아, 개인적으로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거기 군인들 진짜 실탄 넣고 다닙니까? 근데 그게 궁금한데. 근데 이게 근접 경호, 아무리 같은 허위사령부라고 해도 근접 경호하고 또 이게 또 원거리에서 경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탄을 지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접 네. 경호만 실탄을 지급하고, 그리고 아무리 장군들이 김정은이를 접견하러 들어간다고 해도, 만나러 들어간다고 해도 권총이나 이런 거는 휴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쏜다면 근접 경호하는 사람들이 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기계지. 네.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실탄이 없군요, 실탄이.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원장님. 가능성이 많고 적고 하고 네. 우리가 북한의 모든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확실히 우리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야 됩니다. 네. 초점을 허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룡의 2인자 입지는 2인자라는 게 만들어진다면서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게 무조건 2인자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2인자가 아니라 해도 아니야 다 너 2인자 그러면 2인자가 되는 건데 체룡의 입지는 어떻게 좀 더 강화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외부에서 자꾸 뭐 2인자, 3인자 하지 북한 내부에서 어느 간부도 어느 주민들도 김정은 다음엔 2인자가 누구다 이런 감이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의 유일적 용도 이것은 뭐냐면 그 외에 다른 권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한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2인자, 3인자 이렇게 자꾸 서열 순서를 두는 것은 외부적 시각이고 그런 2인자, 3인자들이 지금껏 그냥 순간에 다 뭐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례로 그 김정일이 죽고 나서 그 운구차 행렬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사람들이 실제 권력으로 따지면 당조직 지도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빠져 있고 명예직에 속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들러붙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만큼 명예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북한 권력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허수아비다. 그러니까 명예직일 뿐이고 실제 실권, 그러니까 당 조직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앞으로 이 권력 소열이 당 조직 지도부 내 권력 소열이 누구한테 가고 또 변형이 되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많이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북한을 떠받치고 있었던 이 군과 당의 두 축에서 장성택이라는 이제 당의 축이 빠졌기 때문에 이 군 쪽으로 기울었죠. 최용해의 위상이 강화된 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이 장성택 처형에 대한 반면교사 그 역할을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최용해도 스스로 봤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면서 어떤 맹견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중앙 추모대회가 12월 17일에 있었는데 그때 주석단을 보면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김영남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최룡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북한의 지금 국가 수반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김영남이 롱런하고 있죠. 네. 이 사람이 사실상 이 서열상으로는 2인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권력의 자리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넘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최룡해의 경우 우리가 그 사람이 2인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총정치국장이고 최근에 보면 최룡해가 모든 행사에 직접 나타나서 김정은을 향해서 충성 결의를 선두에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 총정치국장이고 정치국 상임위원이고 또 여러 가지 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인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장군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룡해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고 자기가 다시 장성택의 뒤를 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의 총정치국장이지만 당의 총정치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당과 군의 가교 역할을 하고 당의 지시를 군에 그대로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당의 조직부의 지시를 군에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내에서 겉으로 나타난 서열과 실제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체력에 말고 전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부 부장 뭐 이런 사람들 조직 지도부의 제1부 부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다시 말하면 김정은에게 위임받은 권력들을 행사하는 그런